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6기 예스24배 고교 동문전 춘천고와 휘문고의 마지막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국에서 춘천고등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휘문고가 좀 아쉬운 착각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휘문고가 1국을 승리하긴 했지만 그 기세를 2국에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러나 휘문고 선수들이 좀 동시에 착각이 나오게 되면서 바둑은 조금 싱겁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네. 과연 이 기세를 또 춘천고 선수들이 이어나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1로 승부의 추는 맞춰졌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판으로 16강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제16기 예스24배 고교 동문전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3판 2선승제입니다.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으로 진행됩니다. 선수 구성은 최소 6명이 출전해야 하고요. 팀당 2명만 2번 출전이 가능합니다.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가 진행됩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치 공개, 2분 미만은 10치 공개, 3분 미만은 15치 공개를 하게 되고요.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가 됩니다. 우승 상금은 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300만 원이 각각 주어집니다. 휘문고와 춘천고 마지막 3국까지 왔는데요. 이 16강에서 부산 동인고를 만날 팀은 과연 누가 될까요? 글쎄요. 두 학교 모두 좀 우승 후보로 손꼽을 수 있는 팀들인데 너무 일찍 만났어요. 네. 그래서 한 팀은 좀 탈락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3국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두 학교가 명승부를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네, 휘문고가 2국에서는 오더 전략이 살짝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네, 2국의 오더를 보게 되면 휘문고는 뭔가 3국에 좀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고요. 네. 반면에 춘천고는 1국을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수들이 지금 3국에 총 출동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전력을 다해서 싸울 텐데요. 과연 승리하는 팀은 어디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16기 예스24배 고교 동문전 춘천고와 휘문고의 3국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한 판이라도 이 대국전에는 두 팀이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네, 춘천고등학교에서는 고순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고순우 선수 자신의 단점을 형세 판단이 좀 어렵다 얘기하셨는데 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초반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상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초반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휘문고에서는 에이스 선수인 이웅기 선수를 내보냈네요. 네, 이웅기 선수. 사실 그동안 이제 중반에 나와서 에이스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이번 대결에서는 지금 1국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초반에 나왔거든요. 네. 사실 그 1국에서는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3국, 마지막 이 3국에서는 이웅기 선수, 역시 휘문고의 에이스는 이웅기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긴장감이 감돌기보다는 두 선수가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반가운 느낌이 드네요. 네, 두 학교 선수 모두 좀 친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바둑이 시작될 때는 또 눈빛이 달라지는 선수들인데요. 네, 역시 고교동문 출전하다 보면 여러 해 출전하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가 되죠. 네. 이 오더가 정말 궁금했는데 이웅기 선수, 김기선 선수, 정종구 선수가 출전하고요. 네. 춘천고등학교에서는 역시 황익은, 이영일 선수 투톱 체제를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두 학교에서 낼 수 있는 베스트 멤버들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네. 역시 춘천고는 예상되는 5대였습니다. 고순우 선수, 황익은, 이영일. 역시 그동안 춘천고의 이 선수 구성을 보게 되면 역시 중반은 에이스인 황익은 선수가 맡고 종반은 이영일 선수가 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이
춘천구가 정말 그 잘된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영현 선수가 중반에서 제 역할을 잘했고 특히 마무리가 이영준 선수가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이 어떻게 또 잘 이루어질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희문고를 보게 되면 역시 1국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이용기 선수가 초반에 나왔다는 것이 좀 예상인데 그만큼 이제 김기선 선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김기선 선수가 이 중요한 상국에서 다시 한번 중반에 나오는 것이어서 에이스로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정종구 선수도 역시 종반을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종반을 두어갈지 역시 희문고로서도 나올 수 있는 뭐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용기 선수가 초반전인데 이 초반 포석이 양쪽 3-3을 뒀어요. 그러니까요. 좀 준비를 했을까요? 3-3은 잘 나오지도 않고 네. 이용기 선수 바둑에서 3-3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3-3이라는 것은 좀 그 공격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좀 실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좀 실리로 앞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문고에서 이용기 선수, 그러니까 에이스인 이용기 선수를 초반에 내보내는 것은 초반에 좀 압도적인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선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1국에서는 사실 기대만큼 이용기 선수가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희문고가 1국에서 상당히 좀 고전한 원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춘천고 입장에서는 역시 초반을 잘 넘어간다면 역시 1국처럼 중후반에서는 또 춘천고가 리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초반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이용기 선수가 역할을 얼마만큼 해내느냐가 이번 한 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용기 선수가 뭔가 그 상대를 그 압박하면서 조금 그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네. 오늘 바둑은 너무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예. 일단은 흑은 좌변 쪽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백은 좀 상변 쪽으로 영향력이 두터워지는데요. 예, 지금 이 수의 의미는요. 네. 백이 치중하게 되면은 흑이 살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에 대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선수로.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초반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좌변 쪽에 이 백안점이 좀 약한 지금 돌이기 때문에 이 흑의 두토모로 인해서 뭐 이런 곳을 걸쳐가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전에서는 이용기 선수가 이곳을 붙여갔습니다. 네. 글쎄요. 이번 춘천구와 희문고의 대결에서 이용기 선수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는 이용기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전투적인 기풍의 그래서 좀 선수인가요? 공격적인 그런 기풍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여기서 먼저 끊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용기 선수의 본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보여줄까요? 네,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백도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흑이 구자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착하는 수가 있거든요. 백이 막아가면 이제 흑이 끌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등에 대한 대비가 백이 필요합니다. 저 수를 노리고 이용기 선수는 둔 거군요. 네. 그러나 백도 뭐 대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응이라 하면 백이 이쪽을 두고 틀어맞게 되면은 바로 흑이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퇴하는 것이죠. 근데 후퇴하고 이런 것을 붙여서 변화를 구해야 되는데 과연 이 변화가 백이 가능할지 지금 흑의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이곳을 잡혀서 이것은 흑의 처리가 잘 됐습니다. 먹혔어요. 이 그렇죠. 작전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용기 선수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둬야 돼요. 네. 그리고 팀의 에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 선수를 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일국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용기 선수도 이제 몸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용기 선수가 지금
글쎄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 오랜만에 고교동문전 출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팀의 에이스 역할을 희문고에서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출전이어서 좀 그 감을 좀 이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순우 선수도 만만치 않은 기풍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붙이고 2단 젖혔어요. 사실 이 젖혀가는 수는 보통 늘어도는 것이 좀 무난하죠. 네. 무난한데 일단 기세로 젖혀갔고 지금 젖혀간 것은 흑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쪽에 끊어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있게 되면 흑도 이곳과 이곳 약점이 있어서 백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제 여기서 흑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 끊어놓고 그냥 이어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이곳 단수 치고 오, 그렇게 두네요. 있지 않아요. 이거는 흑이 때려내고 네. 이곳 두게 되면은 이제 이곳을 끊어서 두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있는 것도 충분해 보였는데요. 네. 이건 이었어야 되는 것 같고. 네. 지금 뭐 느는 수도 가능합니다. 느는 수는 백이 있게 되면 막아가겠다는 거예요. 막고. 이렇게 싸울 수 있거든요. 저렇게 잡는 게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백이 잘 둬야 됩니다. 만일 네. 백이 자칫 잘못 둬서 만일 그 백돌이 그냥 잡히게 된다면 지금 흐름이 흑 쪽으로 좀 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초반에 조금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 지금 중후반에 황희건 선수와 이영일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춘천고가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용기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확실히 좀 기선제압을 해야겠죠. 고선우 선수가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고선우 선수도 그 느는 수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흑이 때려내면 백이 뒤에서 단수를 쳐서 좀 싸우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뒀어요. 근데 이 수도 흑이 끊어서 싸울 수가 있고 그리고 는 수가 좀 더 좀 강력한 흑의 선택이거든요. 고순우 선수도 어쩔 수 없었나요? 뒤로 받아두었는데요. 근데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면 흑이 때려내고 나서 백이 여기를 둘 수는 없어요. 네. 결국 손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곳으로 백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백이 젖혀서 이 변화는 흑의 처리가 잘 됐죠. 흑의 만족입니다. 바로 막아둡니다. 예. 여기서는 흑이 먼저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들여다보고 교환을 하고 막을 수도 있고 뭐 실전처럼 그냥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흑의 처리가 잘 됐어요. 네. 지금 이용기 선수가 시간을 보고 있는데 아마 이용기 선수의 생각은 지금 그 중반으로 이제 교체되기보다는 자신이 좀 더 많은 진행을 해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할 것 같습니다. 또 중반전에는 에이스 선수인 황희근 선수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예. 더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희문고에서는 이용기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 에이스로서의 그 책임감이 좀 강할 것 같거든요. 제 네. 생각으로는. 일단 처리가 흑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그 수도 상당히 공격적인 수인데 네. 이용기 선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백이 여기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사실 이곳은 들여다봤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붙인다든지 해서 뭔가 가볍게 처리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백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흑이 이곳 두터운 돌이 있고 흑이 붙여나가기만 하면 백이 양쪽에 돌이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백이 상당히 지금 괴로운 장면입니다. 지금 고순우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용기 선수는 이번 대국에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그 진행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용기 선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이스라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근데 일국에서의 이용기 선수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국에서도 초반에 양 3, 3을 두길래 저는
지금 이 삼국에서도 좀 실리를 선택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두어가나 했는데 이제부터 지금 그러니까 조금 이 끊어가는 그러니까 상변에서 끊어가는 수부터 이제 공격 본능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컨셉을 잡았거든요.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두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게 또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바둑을 두다 보니까 좀 감각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두다 보면 감각도 살아나고 지금처럼 이제 자신감이 살아나면서 좀 공격적으로 두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삼국의 대국 모습을 보면 이용기 선수가 그 예전에 그런 감각을 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정말 우변 쪽의 백돌 괜찮을까요? 네, 지금 백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고선우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뭐 수습만 잘 한다면 중후반 또 춘천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춘천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수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이것은 뭐 이쪽을 하나 밀고 받을 때 뛰어나가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데, 근데 지금 이용기 선수도 이것을 받아 주었어요. 이것이 자체로 두텁다고 본 것 같고, 받아놓게 되면 이것을 찔러가는 것이 선수고요. 네. 반대로 두지 않게 되면 백이 찌르고 막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두텁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고순우 선수도 모양을 갖추고 계속해서 밀어가는데요. 예. 이렇게 밀어갈수록 백은 좀 살아갈 수 있긴 하겠지만 또 우하 쪽에 백 두 점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백돌은 뭐 중앙으로 나오면서 살면은 수습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흑돌이 자꾸 오게 되면 반대쪽 이 백 두 점이 점점 약화되거든요. 네. 특히 흑이 들여다보고 이곳을 씌우게 되면 이 백이 수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그 결행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들여다보겠죠? 네. 그냥 뛰었어요. 근데 구수는 글쎄요, 좀 들여다봐서 공격적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도 공격이 되긴 하지만 이 수보다는 들여다보는 것이 백을 좀 더 압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좀 입구자보다는 느슨하죠. 그렇죠. 이용기 선수가 이제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 시간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두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거예요. 시간 차이도 꽤 많이 나고요. 이 춘천고등학교 입장에서는 1국에서 시간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이 시간 차이를 많이 벌려놓고 싶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시간 안배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1국에서 사실 황희건 선수가 좀 실수가 나온 것도 그 시간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실수를 황희건 선수가 한 것은 시간에 쫓긴 나머지 그렇죠. 빠른 진행을 하다가 좀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 안배도 필요합니다. 고순우 선수는 이제 초반전 1분이 남은 상황에서 또 다음 선수에게 차례를 넘기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네. 지금 다음에 중반에는 이제 황희건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흐름이 좋다면 많은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흐름이 좀 좋지 않고 좀 위기 상황이라면 더 진행하기보다 또 에이스인 황희건 선수에게 넘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 4, 3, 2, 1. 네, 이렇게 해서 초반전은 종료가 되고 고순우 선수는 황희근 선수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중반전 진행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16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춘천고와 휘문고의 세 번째 대국 중반전입니다. 춘천고의 황희근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1국에서 황희근 선수가 중반전에 너무 아쉬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회를 하고 싶은 욕심이 클 것 같아요. 예,
춘천고의 에이스는 황희근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황희근 선수가 그 많이 유리했던 바둑을 지금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팀에 좀 미안한 마음이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팀의 에이스로서. 그래서 네. 이 삼국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휘문고에서는 김기선 선수를 내보냈는데요. 또 일국의 중반전을 맡았었죠. 네, 다시 한번 김기선 선수가 1국에 이어서 중반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았습니다. 네. 사실 1국에서는 조금 그 아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네, 2국에서는 또 휘문고의 에이스로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에이스의 격돌인데요. 자, 황희근 선수는 우하 쪽에 백돌들을 수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네, 김기선 선수도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네, 그거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이용기 선수의 이 한 칸 뛰는 수가 사실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좀 들여다봐서 두고 싶었는데 지금 흑이 백을 공격하는 조금 그런 진행이지만 흑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좀 백도 좀 반격하는 그런 수단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칫 여기서 흑이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좋았던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공작을 해놓는 것 같은데요, 황희근 선수가. 일단 최대한 우변 쪽에 흑 대마도 압박을 해가는데요. 근데 어디 김기선 선수 보나요? 재밌는 수를 뒀습니다. 지금 뭐 괜찮은 수예요. 지금 먼저 들여다보고요. 들여다보고 백이 어떻게 다른 대응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흑이 이제 이쪽 차단을 할지 아니면 실전처럼 백을 연결시켜주고 타협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김기선 선수는 타협을 택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의 흐름을 좀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일단 연결을 하면 큰 자리는 흑이 먼저 가겠다. 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백이 만일 연결이 된다면 사실 지금의 전체적인 형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흑이 이곳 처리는 아주 잘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곳 공격에서 흑이 좀 실패를 했거든요. 사실 백이 뛰었을 때 흑이 들여다봤으면 백이 대응이 어려웠는데 흑이 좀 느슨한 수가 나왔고 이곳 백의 수습이 잘 되면서 지금 바둑은 다시 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근데 흑이 손을 뺐는데 백도 연결을 안 해요. 네, 지금 이곳이 선수라고 보는 거죠. 만일 선수가 안 된다면 네. 이곳 차단당해서 이 백돌이 위험한데요. 지금 백이 이곳 날일자를 해서 흑이 손 뺐을 때는 이런 식의 공격을 하게 되면 이 흑 전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지금 황희근 선수는 자신의 돌을 돌보기보다는 먼저 공격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좌변 쪽의 흑돌을 먼저 괴롭혀 보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점도 자신감이죠. 네. 사실 바둑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황희근 선수는 또 팀의 에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공격적인 그런 선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흑은 먼저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빈삼각 연결을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백은 이런 식으로 둬서 흑을 우선 공격을 한 이후에 이곳 연결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끼워서 물어봤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그 수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모스처럼 보여요. 지금 황희근 선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와. 깜짝 놀랐는데 아마 황희근 선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이렇게 받으면 양쪽에 끊어지는 약점이 남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처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지는 약점이 네, 있어요. 끊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네요. 김기선 선수가 이 부분적인 수익기가 굉장히 센 선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수가 뭐 좋은 수 여부를 떠나서 네. 이런 수를 생각하는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죠. 사실 이런 수는 그 인공지능이 즐겨두는 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사실 이 수보다는 저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뭐 들여다보는 이런 수를 생각했는데, 근데 김기선 선수의 그 인공지능 연구량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발한 수를 잘 찾아가는 선수인 것 같네요. 예, 이 정도라면 흑도 뭐 수습이 잘 됐어요. 네. 아, 한 번 더 지켜두면서 이제는 연결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요. 예, 백도 이제 우변 쪽에 그 우하 쪽에 백대마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 형태가 흑이 차단을 하게 된다면 네. 백도 생사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강을 해야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능률적인 그런 보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연결이 아니라 탈출을 시도합니다. 글쎄요. 근데 이 수는 흑이 꼬부리게 되면 백이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백이 흑도 꼬부리지 않고 굳자했습니다. 근데 이 형태는 백도 이렇게 막아서 수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백의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죠. 예, 이건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흑도 사실 먼저 이거 꼬부렸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흑이 단수 치고 이거 꼬부리지 않습니까? 먼저 꼬부릴 만한 찬스가 예. 오는데요. 꼬부렸을 때 백도 다음 진행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빈삼각 연결할 수도 없고 치받는 것은 끊어지는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 끊어가는 것은 이곳 차단당해서 이곳과 이 느는 수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도 흑이 꼬부리게 된다면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또 타이밍이 나왔는데 지켰어요. 김기선 선수가 좀 공격적인 선택보다도 좀 후퇴를 했습니다. 네. 그거 선수가 아닌데요. 이것도 안 받아요? 이거 꼬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실수예요, 백도. 이거는 선수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황희건 선수가 받아주면 이거 선수하겠다는 건데, 받았어요. 두 선수가 실수가 나왔네요. 그렇네요. 이건 백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두니까 또 황희근 선수가 두니까 아마 김희 선수가 받았을 거예요. 네. 당연히 선수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백의 민수는 실수였거든요. 선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흑이 그 백의 실수를 응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오히려 흑이 지금 백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백이 맞고 이 치받는 안 받아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네. 오히려 악수 아닌가요? 악수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백은 이 흑에 대한 공격을 노리고 있고 네. 이 흑돌은 이곳에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집이 나질 않아요. 네. 흑이 막더라도 밀어서 옥집이고 이것도 역시 집이 나질 않거든요. 지금 한 집밖에 없는 이 흑돌이 우선적으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쪽에 자꾸 돌아오게 된다면 이런 교환들은 다 악수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김기선 선수도 하변 쪽을 먼저 수습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김기선 선수가 조금 꼬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백에 대한 공격을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꼬부린 수도 먼저 둬서 백을 괴롭힐 수가 있었는데 백을 좀 편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황희근 선수는 뭘 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딜까요? 그렇죠. 일단 건너가야죠. 네. 넘어가 놓고 이렇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흑의 안영에 위협을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백이 처리가 잘 됐어요. 이곳까지는. 지금 흑이 아직 못 살아 있고 백은 뭐 이곳 연결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백의 처리가 잘 됐고요. 지금 흑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흑도 지금은 뭐 한칸 뛰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끊어서 끊는 수의 의미는요. 백이 맞게 되면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밀어서 두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가겠다는 거죠. 밀어서 이곳 나오면 단수 쳐서 때려내면 이렇게 막아서 지금 잡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백의 대응은 뭐 하나 단수 쳐놓고 뭐 이쪽을 밀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흑의 연결은 또 쉽게 되겠네요. 네, 단수 치게 되면은 흑은 연결이
가능하겠죠. 네. 백도 이곳 잡게 되고요. 그리고 백은 때에 따라서 이곳 차단이 되더라도 이 백이 차단이 되더라도 이곳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한 진행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단수 치고 이제 나가고 흑이 단수 치면 있고 흑도 있고 지금 흑도 연결이 되는 형태인데 아직 이 끊어지는 약점이기 때문에 완벽한 연결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쪽에서는 또 베개 처리가 잘 된 느낌인데요. 네, 백이 잘 됐어요. 예. 사실 초반에 이 백의 형태를 보게 된다면 사실 이 백을 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백돌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공격해왔던 흑돌을 역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이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백의 좀 만족스러운 진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황희건 선수는 이제 연결을 해서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에게 지금 보강을 지금 강요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강을 해야 되는 자리인가요? 글쎄요, 지금 자체로 흑이 못 살았기 때문에 보강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키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보강을 한다면 뭐 이쪽을 둔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지금 손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차단을 해서 백에 이제 연결을 강요를 하고 이 끊은 거 이곳 백이 끊어오더라도 흑은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자체로 살아있다라는 네, 그래서 거군요. 흑은 선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연결을 강요를 했습니다. 일단 연결을 하긴 했는데요. 네, 지금 그곳 차단이 되면은 백 전체에 백의 생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이 보강을 했고요. 네. 흑도 뛰어서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젠 손 뺄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흑이 한 칸 뛰게 되면서 근데 이 교환은 악수 같은데요. 굳이 할 필요 없죠. 원래 백이 끊고 흑이 연결할 때 때려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둬서 흑을 있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반전 종료 3분 남았습니다. 황희건 선수의 표정이 이렇게 바둑이 좀 잘 풀린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백 입장에서는 이 중앙에서의 결과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전까지는 백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예, 좀 불리했던 흐름을 황희건 선수가 좀 바꿔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지금 흑에게 선수를 뺏긴 점은 황희건 선수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백은 이제 이거 지켜놓으면 돼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둬서 지금 이곳이 패로 백이 버티게 된다면 옥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곳을 끊어서 공격하는 수단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완색은 아니기 때문에 연결을 또 어찌 보면 중반전 강요하는 종료 수단이 될 수도 남았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죠. 흑은 아마 이쪽도 때려서 예, 그곳을 하나 때려내서 백이 이곳 뭐 지켜야 된다면 네. 백에게 끊어지더라도 흑은 살아 있습니다. 예. 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곳이죠. 흑이 눈목자 정도. 예, 지금 반상 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서 흑이 선수를 잡으면 근데 안 받았어요. 아니 이곳 선수가 아닌데요. 아니 이건 팩감이군요. 팩감인데 이건 실수예요. 왜냐하면 막더라도 이곳은 흑이 받질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단수 쳐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황희건 선수가 조금 불안한 모습 보입니다. 지금. 예. 예전에 황희건 선수답지 않은 실수가 지금
중반전 종료 1분 남았습니다. 차단? 왜 어. 차단을 안 했을까요? 지금 차단을 하게 되면 백이 이거 치받아서 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진행이 되면 흙은 이제 끊어져서 이 흙이 다 잡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끊기더라도 살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을 강요하는 수고요. 근데 네. 황희건 선수가 이곳을 끊었습니다. 상당히 좀 모험적인 선택인데 만일 이 패를 흙이 이기게 되고 이거 차단당하면 백의 약점이 생기거든요. 이제는 백도 부담이 되는 패군요. 근데 백이 이게 황희건 선수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은 이거 끊고요. 이렇게 두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집, 한 집. 7, 6, 먼저 끊었습니다. 네, 지금 팩감으로 지금 쓴 것 같아요. 네. 1.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중반전 여기까지인데요. 확실히 황희근 선수가 에이스답게 판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좀 불리했던 흐름을 좀 춘천고의 황희근 선수가 좀 바꿔놨어요. 네. 자, 동반전 기대되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16기 예스24배 고교 동문전. 춘천고와 휘문고의 세 번째 대국. 이제 마지막 종반전입니다. 춘천고 이영일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영일 춘천고의 그 대표 선수고요. 사실 저는 춘천고를 강팀으로 꼽는 이유가 중반은 황희근 선수, 종반은 이영일 선수. 이 두 선수의 그 역할 분담이 정말 잘 되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영일 선수가 이 중요한 한국에서 예전에 그런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휘문고 정종구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 종반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정종구 선수도 그동안 고교동 문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사실 이번 3국 그리고 마지막 대국에서 이 종반을 책임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담감을 떨쳐내고 또 어떻게 종반을 도와갈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정종구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이 바로 그냥 살아두었고요. 네. 패를 다시 한번 흙이 따내게 됐는데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면 사실 그 초반에 상변 쪽에서 흙이 백 2점을 잡으면서 좀 앞서 나갔고요. 네. 특히 그 우변 쪽에서 백이 실수가 나오면서 흙이 좀 리드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흙이 지금 이 우변 쪽 백돌에 대한 공격이 좀 느슨하게 진행되면서 사실 그 황희 선수가 좀 추격을 많이 했어요. 추격을 많이 했는데 이 중앙 쪽 처리 과정에서 백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형태는 백이 추격은 했지만 아직 흙이 좀 우세를 좀 잡아나가는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영일 선수가 조금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황희건 선수가 사실 팩감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착각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곳 두게 되면은 선수라고 봤는데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선수가 아니라면 팩감으로 쓴 이 교환은 흙이 두었을 때는 백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백이 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밀어간다든지 아니면 큰 끝내기가 다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 이곳을 뒀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늘 황희건 선수가 그 컨디션이 그러니까 1국도 그렇고요. 이번 3국도 컨디션이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백은 그 패를 좀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정종구 선수 입장에서는 자체 패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 지금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감을 쓰면서 이 패를 좀 버티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패감이고요.
살짝 악수팩감으로도 느껴지는데요. 왜 들여다보지 않고 먹여쳤을까요? 악수라기보다도 손해죠. 아, 손의 팩감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팩감을 잘 쓰는 것이 고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패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패를 하는 과정에서 패를 이기기 위해서 손의 팩감도 쓰고 그러면서 좀 실력의 차이가 좀 나오게 마련인데 그리고 또 팩감을 쓰는 요령은 첫 번째가 패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의 패를 쓰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종구 선수는 지금 손의 팩감을 썼다는 것은 한 집의 차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좀 미상승부가 됐을 때는 또 승부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예. 오, 지금 끊어갔어요. 지금 흙이 팩감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끊어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흙이 굴복만 시킬 수 있다면 흙은 이곳 굴복시키는 것이 유리하죠. 그리고 그렇군요. 백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흙의 꽃놀이 패거든요. 지금 백이 돌 때 이거 돌파되면 네. 이 바둑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 백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영일 선수가 후퇴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굴복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백이 팩감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흙은 자체 팩감이 많고요. 이거 지금 춘천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 저게 가능한 수였군요. 네, 이거 백이 후퇴하면 이 바둑 끝입니다. 아, 이제 이거 패를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팩감이 안 되는데요. 단수 치고 손 빼면 되거든요. 이거 때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선수죠. 이건 또 자체로도 패가 되고요. 네. 이거 때려내면 이 바둑 지금 춘천고 위기입니다. 그리고 희문고로서는 여기서 승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네. 때려냅니다. 예. 그렇죠. 저게 지금 완승이 아닙니다. 지금 위기네요, 위기. 지금 이곳 자체로도 흙이 단수 치면은 패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백이 후퇴를 하는 순간 이 바둑은 끝이거든요. 어디 하나 물러날 수가 없는데 근데 백이 팩감이 네. 없어요. 안 보여요. 예.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흙에 호구 치게 되면서 뭐 이런 거 두더라도 역시 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또 자체로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크죠. 이거 팩감이 안 되죠. 안 봤죠. 이영일 선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흙이 때려낸다면 이 바둑은 끝입니다. 네. 전체를 잡히는 팩감이 아니라 그 상변에 흙 2점만 떨어지는 팩감이기 때문에 네. 하변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 흙이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바꿔치기는 흙이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하변이 큰가요? 원래 이것은 백집이었던 곳이잖아요. 백집이었던 곳이 흙집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곳의 가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백이 이 악수를 뒀기 때문에 흙이 단수 치면 패가 되는 곳이 남아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또 패가 진행이 예. 되겠죠. 백의 손실이 너무 큰데요. 근데 우하 쪽 처리하지도 않아요. 지금 정종구 선수 사실 이 마지막 3국 종반 부담이 많이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침착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종구 선수도 이 휘문고 에이스 선수 명단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항상 뭐 희문고의 대국이 있을 때는 항상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습니다. 네. 보여왔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마지막 3국 그리고 이 종반전 마무리이기 때문에 과연 정종구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좀 의문부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판 자체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뭐 큰 변수가 일어날 것도 없고요. 네, 급해 결행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요. 네. 그냥 양보해도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동해바둑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집이라도 더 이기고 싶은 마음에 막 바둑이 많이 유리한데도 막 공격적으로 들어다가 또 역전당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형세가 흙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휘문고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한 변화를 둬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춘천고는 지금 바둑도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 지금 시간도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영일 선수로서는 상당히 좀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2분 전입니다. 근데 사실 백이, 네. 근데 이영일 선수가 뭔가 자신이 해야,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없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백이 좀 불리한 흐름을 좀 바꿔놓으려면 이 패를 버텨서 이겨야 되는데 네. 사실 흑이 자체 패감이 많기 때문에 이영일 선수로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킨 것인데 지금 이 백의 약점을 정종구 선수가 잘 파고든 거예요. 예, 이영일 선수가 잘못 뒀다기보다는. 네. 지금 좌상 쪽에 패감을 사용을 했는데, 그냥 때려냅니다. 네, 좌상기보다는 지금 흑이 때려낸 곳이 훨씬 큰 곳이죠. 네. 근데 우하 쪽도 한 번 더 받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요. 이 자체로 잡혔어요. 아, 백이 때려내면 네. 흑이 이곳을 젖혀가고요. 지금 다시 때려내더라도 이곳을 아. 찍게 되면 백은 잡혀 있습니다. 다 옥집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형태가 이건 패가 아닌데요. 젖혀가면 잡혀 있습니다, 자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정종구 선수는 패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착각을.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착각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저도 그 착각을 했다가 착각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이것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한눈에 봐서는 패처럼 보이죠? 네, 패인 줄 알았어요. 지금 잡혀 있는데 한 수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수가 되겠네요. 지금 형세가 흑이 워낙 유리한 형세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집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뭐 흑이 두지 않아도 되는 보강을 하긴 했지만 승패와는 무관합니다. 그렇네요. 좌상 쪽도 백이 크게 났는데요. 우하 쪽에 비하면 좀 작아 보여요. 근데 만일 지금 상황에서 그냥 마무리가 돼서 희문고의 승리로 확정이 된다면 네, 춘천고 입장에서는 이번 희문고의 대결은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그 1국의 승부가 공제 1분 전입니다. 두고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1국은 춘천고로서는 놓칠 수 없는 바둑이었고 거의 승리 직전까지 갔던 바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둑을 역전패 당하고 2국 폐허 대국에서 반격을 하면서 1대1이 되었고 3국을 맞이했는데 이 3국의 고전의 원인은 역시 초반에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초반에서 이 상변에서 백도 좀 잡힌 것이 손실이 컸고요. 그리고 이 우변 쪽에서 고순우 선수가 조금 그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흐름이 좀 흑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황희근 선수가 지금 이 우변 쪽 백돌에 대한 수습이 잘 되면서 좀 흐름을 좀 바꿔놓긴 했는데 완벽한 역전은 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특히 중앙 쪽에서 뭔가 백의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게 처리가 되면서 흑이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이 하중앙 쪽 이 페이지 중에서 흑을 굴복을 시켜야 이 바둑을 백이 흐름을 바꾸는 수가 있었는데 그 패를 굴복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흑이 패를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백이 큰 손해를 보면서 흑 쪽으로 승부가 완전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에 정종구 선수가 마무리 수순이 꽤 좋았어요. 그렇죠. 백의 약점을 좀 잘 파고들면서 지금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종구 선수가 이렇게만 둬준다면 희문고의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희문고는 그 최욱관 선수가 또 에이스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최욱관 선수가 이번 대결에 지금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다른 선수들이 뭐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승리 직전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가장 에이스 선수인 최욱관 선수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사실 희문고도 조금 선수들이 베스트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불안감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1국에서 대역전성을 거두면서 좀 자신감을 찾았을 것 같고 또 3국에서
그동안 에이스 역할을 했던 이용기 선수가 초반에 리드를 잡아주면서 좀 선수들도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기선 선수와 정종구 선수도 지금 형세가 좀 유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리드를 지금 지켜나가는 그런 바둑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릴레이 대국이기 때문에요. 고기동 문제는. 그래서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이 나눠서 초반, 중반, 종반으로 나눠서 대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 선수가 좀 리드를 해준다면 중반, 종반 선수도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국에 임할 수 있거든요. 네. 또 반대로 초반에 좀 불리하게 출발하게 된다면 아무리 그 에이스고 잘 도는 선수도 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한데 역시 초반의 흐름을 희문고가 가져갔다는 것이 희문고로서는 이 상국을 줄곧 리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 선수가 확실히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1국에서는 사실 이용기 선수가 조금 미흡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3국에서는 이용기 선수가 예전에 그런 에이스다운 그런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준 이용기 선수고요. 이제는 또 지배 경계선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사실 이거 춘천고와 희문고 정말 강팀들이거든요. 네. 그동안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고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의 두 팀인데 32강전에서 이 두 팀이 만났다는 것은 좀 불운이에요. 너무 일찍 만났습니다. 예. 그러나 두 팀 중에 한 팀은 탈락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32강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16강 진출팀은 차기 대회 시드를 받게 되고요. 탈락팀은 또 예선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이 예선에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그 예선에 참가하는 팀들의 그 전력이 평준화가 되어서 그 본선에 통과한다는, 그러니까 예선에 출전해서 본선을 통과한다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2강전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선수들도 이 32강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담도 많이 느낄 것 5시 같고요. 분수입니다. 춘천고등학교는 이제 페널티까지 받게 됐어요. 근데 춘천고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1구에서 춘천고가 대역전패를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시간 안배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3국에서 또 시간의 부족으로 지금 페널티를 물고 있다는 것은 만약 차기 대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을 해야겠죠. 예. 지금 마지막으로 흑이 조심해 볼 때는 어딘가요? 이제 백이 버티고 있는데 네.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뭐 변화가 일어날 곳이 없어요. 네, 백은 그것도 살아야 됩니다. 미생이었군요. 이젠 정말 해볼 데가 없네요. 정말 휘문고 입장에서는 저 시간만 잘 지켜놓으면 승리는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0분,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뭐 2분, 7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7분이라는 시간이라면 지금 뭐 마무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형세가 미세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이기 때문에 뭐 정종구 선수로서는 이렇게 뭐 초조한 그런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춘천고가 작년에는 8강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올해는 정말 강자인 휘문고등학교를 만나서 32강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춘천고가 정기 8강에서도 그 정기 우승팀 서울고와 대결해서 탈락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32강전에서도 강팀 또 희문고에게 일격을 맞아서 패하게 된다면 좀 불운한 점도 있고요. 또 춘천고로서는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희문고가 사실 정기대회에서 8강에 진출하긴 했지만 그동안 최근 몇 년간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정기대회에서도 좀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고 특히 또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못했던 성적, 좀 부진했던 성적을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 같은데 좀 준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춘천고의 20대인 홍준택 선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는데 기대만큼의 지금 결과가 좀 나오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희문고 입장에서는 그동안 에이스 이웅기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면서 좀 부진한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희문고가 6회와 7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또 10회 대회에서 8강까지 진출하면서 역시 강팀다운 면모를 줄곧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역시 좀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네. 뭐 정기 대회에서도 32강에서 탈락하면서 또 이번 대회 또 예선을 거쳐서 또 본선에 합류하는 등 우승 후보 희문고로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에이스는 이웅기 선수도 합류를 했고 그리고 오늘 좀 후반부터 또 이웅기 선수가 예전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희문고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지는 팀입니다. 자, 끝내기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이영일 선수도 아쉬운 마음에 계속 작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이영일 선수가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바둑이 좀 유리했다면 아마 깔끔하게 좀 마무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을 텐데 좀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좀 불리하다 보니까 좀 뭔가 버티는 과정에서 또 손실을 많이 보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영일 선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종구 선수는 이번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이제 끝내기를 하는 시점에서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골인 지점을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네. 예. 가다가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넘어질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공배만 남아 있네요. 네, 이제 시간 해제를 하고요. 이제 공배만 공만 내오면 남아있는 됩니다. 상황이죠. 이제 개가에 돌입을 하는데요. 예, 제가 시간 해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썼네요. 왜냐면 이게 이 시간이 승패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아마 시간에 좀 집중을 했을 텐데 네.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과 관계없이 네, 관계가 없습니다. 네, 페널티와 관계없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벌어졌죠. 있어요. 네, 덱에 잡힌 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 쪽과 우하 쪽 집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흑백 간에 큰 집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오늘 시간치가 안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좀 흑이 60집이네요. 백은 사석이 굉장히 많네요, 흑이. 그래도 기왕 뭐다 뒀으면 어떻게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영일 선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네. 10집도 안 났네요. 백이 7집이네요. 네. 그러면 쉬운 석집에다가 지금 페널티 10집이 있죠. 그렇죠. 63집. 그러면은 쉬운 56집 반이네요. 쉬운 6집 반이네요.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승리를 가져간 휘문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조준래 단장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국부터 3국까지 전체적으로 경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실은 저희 힘은 선수단들이 그동안에 빠지는 선수도 많았고 또 오늘은 체육관 4번마저도 빠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왕중왕전 우승 이후에 사실은 32강전에서도 탈락한 그런 쓰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특히 강원도에서 오신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선 선배님하고 이윤기 저하고 동기 동창인데 이윤기 우리 친구가 함께하는 이 원투판치가 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조준래 선수, 그러니까 단장님이죠. 그러니까 선수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에게 양보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넘쳐나기 때문에 제가 양보 절대 할 수 없고 저보다 다들 훌륭하십니다. 그렇군요. 단장님이 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종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최종국에서 종반전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소감 어떠신가요? 이미 제가 들어갔을 때는 다 이긴 바둑이라서 실수만 하지 않으려고 신경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끝내기 단계에서 살짝 불안한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좀 심정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안하다기보다는 이겼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냥 웬만큼 두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휘문고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준래 단장님, 이번에 또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목표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목표는 항시 우승입니다. 사실 오늘 젊은 우리 한정관 선수가 있는데 한정관 선수가 좀 빠졌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정관 선수까지 힘을 보탠다면은 저희 목표는 우승 그 이상 다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휘문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고요. 오늘 인터뷰도 감사드립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휘문고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정말 목표는 우승이라고 얘기할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네, 희문고는 뭐 항상 그 우승 후보였고요. 특히 이용기 선수가 지금 출전하게 되면서 역시 뭐 희문고로서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16강에서 휘문고와 부산 동인고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 대결도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강팀들의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팀이 승리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16강전도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32강전 앞으로도 재밌는 대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윤현석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